이 정치권의 그런 전술 전략 때문에 조기 대선에서 지지 않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본 그 불법 비상계엄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저는 논리가 이상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보수 쪽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탄핵에는 또 반대한대요. 아니 탄핵 비상계엄은 위헌이기 때문에 탄핵이 되어야 마땅한 건데 어떻게 이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이건 탄핵은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막무가내 주장인 거죠. 예. 자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지금 사생결단 죽기 살기식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면 그러실 수 없는 거죠. 국민을 생각한다면. 나경원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망 선고일이다. 아니 본인은 소위 빠루 나경원 그래서 벌써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5년 지나지 않았어요? 본인은 그 사건 재판이 5년씩 지연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이라고 비난하고 그럴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아니 1mm만 더 들어갔어도 정말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을 거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피습 이 사건을 두고 뒷목 살짝 긁히고 죽은 듯이 누웠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당을 책임지겠다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어쨌든 다 좋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뭐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오늘 2심 판결이 이루어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네. 확실하게 법리상 무죄다라는 무죄다. 것을 뭐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서 미처 보지 못한 뭐 고의로 보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살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 또 설사 유죄를 일부 선고한다 하더라도 예.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1심 판결이 어쨌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이게 좀 유지되거나 말씀 주신 대로 뭐 벌금 100만 원이 지금 피선거권이 달린 좀 기준인데 이 이상의 좀 형이 또 2심에서 나온다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권 주자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정치적 입지에 좀 영향이 있을지 악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원석 앵커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예의 없게 반박을 하면 예. 그런 가정적인 질문에는 제가 답변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그런 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답변 대신에 제가 왜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가를 짧게 설명을 드려보면 네. 자,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혐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용지 부분의 용도 변경에 관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자, 설사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이 거짓말을 한 것을 가지고 징역형을 부영하고 선고한다고요? 20대 국회 이후로요.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안이 모두 27건인데 그중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이 딱 한 건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금품을 뭐 주고 받았다거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증거가 명백한 이런 것에 대해서 딱 한 번 뭐 그런 정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의견과 판단의 영역에 있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진술 뭐 이런 것 그다음 국감장에서 한 발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징역형을 선고한다고요? 왜요?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건 좋습니다. 그것은 감성적 뭐 호소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법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받은 피해는 어마어마하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측근마저 모른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뻔뻔한 사람이라고 하는 악마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1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김문기 씨를 모른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예. 음. 그런데 이 무죄를 받은 것이 기억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가 백현동의 실무를 담당한 하급 실무자였다거나 표창장을 뭐 주었다거나 해외 출장을 같이 갔다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실 인정했기 때문에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사진 조작의 문제가 남잖아요. 그런데 이걸 넓혀서 보면 안 돼요. 자, 2021년 국민의힘의 박수영 국회의원께서 그 소위 출장을 갔을 때 찍었던 10명의 이 사진, 이재명을 포함한 10명의 사진 중에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이재명 대표 포함한 4명, 이재명 대표, 유동규 씨, 고 김문기 씨를 포함한 4명만 딱 오려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마치 골프를 치지 않았냐. 골프 4명이 한 조라면서요. 저는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강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나가서 아, 그 사진은 10명이 찍은 건데 그걸 4명만 오려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사진은 10명 전체 원본이 아니고 4명만 그렇게 오려서 조작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4번의 방송에서. 그러므로 오늘 판단은 뭐냐면 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어요 라고 한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단입니다. 예, 그럼 예.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한 거니까요. 그런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전혀 그런 발언 자체를. 그러니까 2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본 겁니다. 예. 근데 2심 재판부는 거기서 물었어요. 검찰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방송 언론에 4번인가를 뭐 저도 4번인가 아는데 예. 예.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냐라고 특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다시 말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이죠.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법정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 적어도 절반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 선택권을 지금 배제당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명이 허위사실 공표로 20대 국회 이후로 기소됐지만 그중에 단 한 건만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했다고 하는 검찰의 확장 해석,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확장 해석 금지의 판례를 어기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있는 것을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가에 예. 대해서 오늘 2심 재판부가 이미 그 점을 지적하고 검찰의 성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굉장히 또 세부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좀 어쨌든 대권에 이제 나서게 된다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또 다른 재판들이 몇 개 남아 있었어.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 뭐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대통령이 된다면 헌법 좀 84조 이 어떤 재판 중단, 예. 불소추 특권에 대한 좀 논란이 굉장히 불거져서 좀 국민의 여론을 좀 분열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오늘 판결에서 뭐 일부 완전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받고 상고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치르게 된다면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또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혼란을 야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것이고요. 잠시 전 말씀에서 제가 너무 길어서 이제 앵커께 질문할 기회를 다시 넘겨드린 건데 네네. 다시 이어가면 이어가십시오. 예. 예. 다시 하나 남은 것이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했다. 이게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기소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사저널 TV의 메가폰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앞에 드린 말씀 이해가 되셨죠? 지금 보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감 증인으로 도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크게 두 덩어리의 발언을 합니다. 예. 앞 단계 1단계에서는 성남시에 5개의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지방 혁신 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이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잖아요. 예, 예. 국토부가 그 5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그 특별법의 의무 조항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왜 성남시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을 얘를 콕 찍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도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토부 요구가 있었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협박을 받았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예. 자, 정리하면 이 부분은 성남시에 있었던 5개의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요.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돼서 오늘 재판받는 내용은 뭐냐면 거듭 강조하지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관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끝났고 이 부분에 따로 설명을 합니다. 한 덩어리로. 이 답변에서는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다른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여기는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 저 위에 앞부분에서 한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딱 떼어가지고 이 백현동 부지 설명 뒤에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짜깁기로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요. 검찰에. 이재명의 행위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설명하라고 검찰에 성명을 요구했어요. 예, 공판 과정에. 예, 그러자 검찰이 이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또 했죠. 그만큼 공소가 허술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 검찰이 저 위에서부터 발언한 내용을 이렇게 이어볼 때 이 마지막에 있는 백현동에 대해서 발언할 때 여기에는 협박을 받았다라는 발언이 없지만 있었던 것으로 뭐 본다 이런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했거든요. 본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확장 해석 금지의 판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검찰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여튼 이 앞에 부분에서 그렇지만 검찰이 그럼 해석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재명 대표 측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법리적 논쟁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의도적이 아니었던 수용하지 않고 눈 감았던 이 중요한 쟁점 부분의 주장을 2심 재판부는 충분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므로 무죄가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질문하신 아마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오늘 판결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이것저것 세부적으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말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 트럼프 대통령 치면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TV 토론 같은 걸 할 때 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은 오히려 이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방송에서 실은 요거는 팩트가 아니었고 요거는 팩트였고 요거는 팩트가 아니고 해서 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거짓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 번 적 없다고 말한 걸 포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은 아예 검찰이 기소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법리가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법리와 한국의 법리가 다른 건데 그런 좀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황평성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기억하지 않아요? 지난 대통령 선거 또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그 당시 경선 후보이든 대통령 후보이든 그런 후보 과정 TV 토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 씨나 그 당시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손해만 봤다든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23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다음에 장모 최은순 씨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단돈 10원도 뭐 이득을 본 적이 없다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 징역까지 갔잖아요. 아니 이렇게 명확한 거짓말을 그 중요한 대통령 후보 경선 내지는 본선
어느 한 과정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왜 윤석열 후보는 입건하고 수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여댑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상 소위 무슨 거짓말이나 아니네 이런 정도의 정말 유치한 얘기는 선거가 끝나면 예, 예. 다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자잖아요. 패자에게 그렇죠. 씌워진 거짓말을 했네 안 했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중형을 구형하고 이재명만 날리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이러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에 그리고 지금 우리 최병천 소장께서 말씀하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를 봐도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